굉장히 좀 가혹한데요. 5년 내에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공제를 받은 혜택에다가 이자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게 엄청 엄격하잖아요. 사후관리 의무를 보면 이게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가업승계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30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온 이 기업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데 가업승계가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가업승계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소유권하고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건 이제 뭐 주식을 포함된 개념이고요. 평생 일궈온 기업의 그 영속성을 유지하고 자녀가 거액의 상속세 부담 없이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고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 관리 의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능한 대상 기업들 어떤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어야 되느냐, 그 요건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규모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재벌기업이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10조 4천억 원 이상인 기업을 재벌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업종을 보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음식점업, 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업이 이제 그전에는 빠져 있었다가 최근에 이게 다시 들어간 거고요. 주된 기업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기업을 정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중 임대업, 이건 제외가 되거든요. 무도장, 골프장, 도박장, 유흥, 주점업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기업에 관해서는 가업승계를 받으시려면 좀 더 확실하게 아시고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오는 규정인데요.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 600억 원이 한도입니다. 600억 원까지는 100%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60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하나도 안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피상속인의 요건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최대 주주로서 지분을 40% 이상, 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하는 기관 중에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은 대표이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려받는 사람,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만 18살은 넘어야 되고요. 6개월 내에 가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되고 2년 이내에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은 확실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획기적인 건데요. 증여세는 생전에 주는 거잖아요. 살아 계실 때 주는 거죠. 여기에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원래 증여가 50%까지가 30억 이상이면 50%가 증여세 세율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과세 특례에 적용되는 건 10%에서 20%까지입니다. 과세 이연이 된다 그래서 과세를 나중에 하는 게 있거든요. 우선 증여세 과세 특례의 기본 공제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까지는 아예 증여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120억 원까지가 10%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증여를 하려면 1억 원까지가 10%입니다. 5천만 원이 공제되고 1억 원까지가 10%고 그걸 넘었으면 20%, 30%, 4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승계에 관해서는 120억 원까지는 10%다. 그 다음에 120억 원을 초과하는 건 20%가 되거든요. 굉장히 낮죠. 다른 재산하고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때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생전 증여가 엄청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젊은 나이에 책임 경영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전에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업 상속 재산을 이제 하여간 100% 다 공제를 해주는데 600억 원까지는 100%를 다 공제해 준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가혹한데요. 5년 내에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공제를 받은 혜택에다가 이자까지 내셔야 됩니다. 엄청 엄격하잖아요. 사후관리 의무를 보면 이게 5년입니다. 우선 가업종사 의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됩니다.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취업이나 폐업을 한다. 지금 공제해주고 다 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 다음에 업종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서 이제 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유지시켜줘야 돼요. 지분을 유지해야 된다.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최대 주주가 다른 사람이 되거나 이러면은 가업승계가 전부 다 위반으로 해서 추징이 될 수 있다. 자산유지 의무라는 거는 가업용 자산의 5년 내에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이 됩니다. 중요한 게 이 고용유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하고 급여 총액 이게 기준치의 90%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가업승계가 이제 무효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의문이 되시는 것도 있을 텐데 차차 좀 알아보시고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게 가업승계 같은 건 준비를 상당 기간 하셔야 됩니다. 지금 5년이나 10년 전부터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절세가 될 수 있잖아요.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는 하시는 게 좋고 비상장 주식 같은 거 평가 문제가 있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복잡한 세무 검토는 필수적이다. 가업승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의 평가 같은 세무적인 문제는 또 세무사들한테도 또 검토를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지금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